요즘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1000비디아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마침내 1000비디아가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엔비디아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머니, 돈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한국 시장에서 1억 원을 돌파했죠. 그런데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외국 시장에서는 아직 원화 기준으로 1억 코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1억 코인 바로 목전에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원화 기준 1억 코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는 언제 거품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폭탄이 장전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지금 현상을 거품이라고 본다면 이 거품은 언제 터질 것이고, 그 폭탄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 것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 시장을 통틀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가볍게 주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이 오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요즘 주식 왜 오릅니까? 미국의 금리 때문에 2022년, 2023년까지 좀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금리는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고 어느 정도 떨어질지 알 수 없으나 금리가 더 오르지는 않는다. 자, 이것은 시장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주식시장의 상승을 억누르고 있었던 금리 문제가 해결된다. 자, 그래서 특히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주식이 오르는 것은 이유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엔비디아로 이야기했지만 생성형 AI, 이 AI 산업에 대한 이 산업이 사실 지금 시작이거든요. AI 산업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반도체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AI는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면 기준금리가 이제 오르는 것은 끝나고 언제 떨어질지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생성형 AI, 이 산업이 굉장한 속도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르는 것은 큰 틀에서 이유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엔비디아가 1000비디아 되는 것도 그래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밑에 그림은 엔비디아 추세선을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추세선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급하게 아주 절벽을 오르듯이 크게 오르고 있죠. 크게 오르고 있는데 조만간 저는 1000비디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1000비디아 되는 것 이유가 있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엔비디아가 예컨대 2025년, 2026년 앞으로 어느 정도 실적을, 즉 매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소위 가이던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죠. 그 전망은 곧 실적입니다. 그 실적이 예컨대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인데 앞으로의 실적 반영을 하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000비디아가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전망 실적 가격이라는, 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1억 코인 되는 것은 이것도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죠? 최근 보면 반감기다. 예컨대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데 그 보상을 받는 것을 그 전 반감기보다는 반으로 축소해 주잖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임박했다. 4월달, 아마 4월달 정도에 반감기가 될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상이 줄어들고 또한 비트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21만 개 정도만 채굴 정해져 있는데 이제 한 19만 개 정도 이렇게 채굴이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반감기 4월 달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채굴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달에 미국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됐습니다. 선물 뿐만 아니라 영국도 조만간에 5월 달 정도 조만간에 ETN은 ETF랑 비슷합니다. 약간 다릅니다만. 자, 그래서 영국도 어쨌든 비트코인을 제도화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1억 코인이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그래서 1억 코인이 아니라 10억 코인.
뭐 30억 코인, 자, 이런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억 코인 되는 것, 자, 이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비트코인이 1억 코인 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1억인지, 왜 10억인지, 왜 30억 원인지, 심지어 왜 100억 원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엔비디아를 보았잖아요. 주식은 실적이 있습니다.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 주당 순이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격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는 있다. 자, 그것은 동의. 그런데 왜 이것이 가격, 왜 1억 원이 돼야 되고 10억 원이 돼야 되고 30억 원이 돼야 되고 100억 원이 돼야 되는지는 이 가격에 대한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억이 되면 10억이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10억이 되면 100억이 된다고 이야기하실 것이고 혹시 100억 원이 되면 1000억 원이 된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왜? 가격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원도 이 1억 원이 정말 비트코인 가격이 맞는지에 대한 아무런 분석, 왜 1억 원인지 이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이니까 그런가? 이 가상화폐의 속성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요. 지금 비트코인이 1억 코인이 되고 만약 그 이상 계속 오른다면 이 이유 없는 상승을 채우는 것.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이유가 없잖아요. 왜 1억인지, 왜 10억 원인지, 즉 이전 가격보다 오르겠다 내리겠다 하는 이유는 있지만 그렇다면 왜 이 가격이 10억 원인지 1억 원인지 그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유 없는 상승은 계속됩니다. 계속 오르면 사람의 심리가 계속 오르니까 또 오를 거야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왜? 가격에 대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떨까요? 이유 없는 상승을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담력입니다. 가격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은 내가 부르기 나름이라는 거죠. 자, 부르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계속 높이면 높일수록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소유자들은 계속 돈을 벌겠죠. 또 신규 참여자들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갖겠죠. 자, 그런데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유 없는 상승을 채우는 것은 담력인데 구체적으로 이 담력이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레버리지 100배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내가 1억 원을 투자하면 잘 되면 100억을 내 돈 1억 원을 가지고 100배 레버리지 1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비트코인 현물과 파생 상품을 결합한 건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레버리지 100배 파생 상품의 미결제된 약정액이 작년 2023년 10월 이후에 지금 90% 약 한 배, 두 배 가까이 급증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것은 비트코인이 지난 2022년도에 크게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 크게 폭락한 이후로 지금 현재 최대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보도에 보면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간 그 규모가 2022년 말 이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2022년 말 이전 수준은 뭐죠? 비트코인이 그때 기준으로 꼭지를 찍었을 때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꼭지를 찍었을 때. 자,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왜 할까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또 대출을 받아서 마치 레버리지와 같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최근에 1억 코인이 되고 한 이유는 있지만 이 가격이 1억 원인가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없다. 아까 제가 주식을 설명드렸죠. 엔비디아를 설명드렸죠. 비교해보면. 자, 그래서 1억 원이 넘어가면 사람은 계속 10억 원을 넘어가면 30억 이렇게 계속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은 담력이고 이 담력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담보대출 규모라든지 레버리지 100배 발생 상품의 미결제 약정액 등등이 지난 2022년에 큰 폭락 그때 수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가 1억 원이 되고 비트코인이 1억 원이 되면 언제 거품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즉, 내일 당장 터질 수도 있고, 뭐, 5개월 뒤에 터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으나, 항상 주식도 마찬가지로 모든 투자 시장은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항상 터지거든요. 항상 터지는데, 그 거품이 언제 거품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 자, 그래서 폭탄이 이미 장전되어 있는 것.
이런 상태라고 저는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제 터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일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 드리겠는데, 언제 터질까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불의 고리, 이 탐욕의 고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건 돌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JP 모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마무리되는 한 4월 중순 정도를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보다 한 반토막 정도 날 거다라는 예측 보도를, 전망 보도를 이미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지만, 그렇지만 그때 터질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때 오히려 뭐 2억 원이 되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언제 터질까? 저는 뭐 JP 모건이 4월 중순 정도에 크게 반토막 날 수 있다. 자, 그런 기사 정도를 하나 공유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대신하고요. 다만 언제 터져도, 내일 당장 터져도 1억 원을 돌파하고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1억 원을 돌파하고 바로 터져도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만약에 터진다면 그때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일까? 그러나 저는 만약에 터진다고 하더라도 지난 2022년의 역대급의 폭락하고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보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떨어집니다. 그죠? 비트코인도 기준금리가 높았을 때 2022년도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폭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준금리였거든요. 근데 그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폭은 알 수 없으나. 그 다음에 엔비디아 생성형, 엔비디아, 자, 이런 분야도 결국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미래 기술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산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블록체인이라는 이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매력도 또 그 산업에 대한 확장도 덩달아 같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크게 폭락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역대급 폭락하고는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 제가 제 책, 몇 년 전에 나왔던 제 책, 버티는 기술, 부자들의 버티는 기술, 여기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물론 경제 주기, 우리가 경제 파동이라고 하죠. 경제 파동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블로그나 다양한 정보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콘트라 TF 최장기 경제 주기를 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주기 중에는 가장 최장기 주기가 바로 콘트라 TF인데, 이게 콘트라 TF 주기가 40년에서 60년짜리예요. 이 콘트라 TF는 옛날에 러시아 경제학자 이름입니다. 그 친구가 최장기 경제 주기를 나름대로 분석해 내었다 해서 이제 콘트라 TF 이름 붙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40년, 60년짜리의 큰 주기만 있을까? 그렇지는 않죠. 가장 짧게는 키친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짜리. 이 키친 파동은 왜 우리 한국의 IMF 때, 그때 이제 막 극복하고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막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습니다. 내수를 막 소비를 부축해야 되니까 카드를 길거리에서 막 남발을 했습니다. 찍어줬습니다. 그 덕분에 카드를 썼는데 못 막는 사람들이 확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 신용불량, 개인회생 많았습니다. 그때가 키친 파동이었습니다. 망하니까 소비가 또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짧게 키친 파동이고, 그 다음에 주글라 파동, 10년. 자, 주글라 파동은 이름도 참 그렇답니다. 그죠? 주글라 파동. 주글라 파동은 10년짜리인데, 흔히들 2000년 닷컴 버블과 한 10년 뒤에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주글라 파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주글라 파동이다 할 만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한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코로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외부의 전염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주기, 경제파동이라고 할 때는 이 경제 사이클, 이 경제 속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파동에 넣기는 좀 아니죠. 자, 그렇다고 보면 이 주글라 파동은 오히려
금리가 급하게 상승했던 2022년 정도, 자, 그때를 적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년짜리 전후하는 한센 파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9,000Hz 파동이라고 한 15년, 25년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 9,000Hz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년 닷컴 버블부터 9,000Hz 파동을 생각한다면 20년이 지난 때가 2020년도죠. 또 2022년 이렇게 서로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주기 가운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콘트라 테이퍼 장기 주기라는 거죠. 이 콘트라 테이퍼 장기 주기를 이해하면 지금 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 AI 이런 등등을 많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콘트라 테이퍼 최장기 경제 주기 그림입니다. 그림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툭 떨어지고 또 요렇게 올랐다가 또 툭 떨어지고 요렇게 올랐다가 또 툭 떨어지고 요렇게 올랐다가 툭 떨어지고 지금 오르는, 자, 이 모든 것들이 한 40년에서 70년 사이클이라고 이해한다면 일반적으로 이 콘트라 테이퍼 40년, 60년 주기는 산업혁명급, 즉 경제나 산업의 큰 패러다임이 변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정설이 되어 있는데, 예컨대 아주 과거로 돌아가면 전기기관의 발명, 그 다음에 철도의 등장,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자동차의 등장, 그 다음에 최근 닷컴 버블 때 보면 IT, 특히 인터넷. 자, 인터넷이 있고 없고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죠. 인터넷이 개인화되고 되지 않고는 크게 경제와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그 전에 우리가 WWW 세 개가 없었잖아요. 2000년 닷컴 버블부터 등장한 인터넷이 그 인터넷이 계속 확장되면서 지금 뭐죠? 바로 2024년에 우리를 떡에 달구고 있는 AI까지 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 때부터 시작한 콘트라 테이퍼라는 최장기 경제 주기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 자체는 인터넷에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지금 산업 자체를 크게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자, 그래서 이 AI는 콘트라 테이퍼의 최장기 경제 주기 속에 있지만 또한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AI 산업 지금 시작하는 태동기이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뭐 우주항공까지, 물론 우주항공 지금 기술도 상당히 발전돼 있지만 이 AI로 인해서 우주항공에 대한 기술 개발도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을 다 바꾸고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AI도 콘트라 테이퍼 최장기 경제 주기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주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콘트라 테이퍼 최장기 경제 주기 속에 앞서 말씀드린 키친 파동, 주글락 파동, 한센 파동, 9,000Hz 파동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보면요. 이 속에 보면 계속 이렇게 이제 까만, 파란 이런 그림들, 입체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콘트라 테이퍼 최장기 경제 주기 속에서도 계속 크고 작은 파동들이, 이런 크고 작은 파동들이 계속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2024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앞서 언제든 터질 수 있다. 언제든 터져도 전혀 뭐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가 언제일까? 뭐 내일 당장일 수도 있다.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JP 모건은 뭐 4월 중순이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런데 주식은 조금 다르다. 주식은 비트코인보다는 이유가 더 확실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은 기준금리의 인하뿐만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성장 산업의 등장. 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주식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설령 조정을 받더라도 비트코인만큼은 조정받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크게 조정을 만약에 주식시장에 받는다고 하면 금리, 기준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내릴 수 있겠죠. 연준에서 바로 대응을 하는 수준으로 들어갈 거니까.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더 앞으로의 파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넉넉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생각하셔도 되겠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뭘 투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뭐 투자자 분들의 판단이겠지만 투자라는 것을 내가 타이밍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틀에서 콘트라 테이퍼 최장기 주기 속에서 이 주기를 보면 계속 앞서도 보았지만 계속 이렇게 오르내리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평면으로 보고 있지만 이게 조금만 기울기를 바꾸면 추세선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갈 때 가장 높은 고지가 있는데 그 고지를 강에 갈 때는 계속 크고 작은 능선들을 계속 타고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계속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윳돈으로 하셔야 되고, 내가 여윳돈으로 한 다음에는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타이밍을 찾지 마라 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탐욕보다 성실한 투자, 이유가 있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있는, 예컨대 뭐 비트코인을 이유가 없다. 왜? 가격에 대한 이유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상품은 그 가격에 대한 이유가 없으면 그 자리를 탐욕이 차지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았는데 또 더 올라서 이러면 또 굉장히 내가 돈을 벌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바로 탐욕이 지배하는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탐욕보다 성실한 투자를 하자. 지금 밑에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투자 지표죠. 미국의 S&P 500 지수 과거 40년을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올해 2024년까지. 올해 2024년 S&P 500 지수는 이미 5천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빨간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놨잖아요. 첫 번째 동그라미는 2000년 닷컴 버블 때, 두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세 번째는 2020년 코로나 코비드19였을 때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추세선 S&P 500 지수는 오르락내리락. 자, 오르락내리락 이것을 아까 콘트라 TF 주기로도 연상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콘트라 TF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자, 이 빨간 그림 3개는요, 뭐냐면 구체적으로 5년 이동 평균선, 즉 S&P 500 지수의 과거 추세선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데 5년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S&P 500 지수. 5년 이동 평균선은 뭐냐면 지금부터 과거 5년, 또 내일부터 과거 5년, 이 각각의 매일매일 지수를 평균해 놓은 겁니다. 이 평균해 놓은 그래프가 5년 이동 평균선인데, 여러분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림에서 제가 이 형광펜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약간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래프, 이게 바로 5년 이동 평균선이에요. 5년 이동 평균선. 5년 이동 평균선이 여기로 갑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5년 이동 평균선 밑으로 크게 떨어진 때가 딱 3번 있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2000년 닷컴 버블,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 5년 이동 평균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던 때가 훨씬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여윳돈으로 반드시 5년 이상 기다릴 수 있다면 괜찮다. 안전자산이 된다.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단 지수에 투자할 때, 평균에 투자할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ETF라니까 평균에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잖아요. 이 글로벌 ETF에 5년 이상, 그것도 월 적립식으로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타이밍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때 이 5년 동안 시간도 중요하지만 월 적립식 투자가 얼마나 대단한자 하면요. 앞서 우리가 2000년 닷컴 버블도 원금에서, 즉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 고점에서 그 직전 고점을 할 때까지는 5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5년 전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계속 기다리는 경우이고, 만약에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 고점에서부터 매달 적립식으로 했다면 5년이 채 되기도 전에 원금 이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P 500 지수든 나스닥 100 지수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AI 관련 지수 ETF를 너무 구체적으로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나스닥 100 같은 데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AI 관련되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나스닥 100 또는 S&P 500 안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100은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고, AI 관련도 신생 기업들도 많죠. 또 큰 기업들도 AI 관련 기업들입니다. 자, AI 관련 서비스를 하고 AI 관련 투자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 기업들이 곧 나스닥 100 지수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같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AI 관련 또 로봇, AI 로봇 관련 이런 다양한 지수 ETF에 가능하면 5년 이상 적립식으로 하셔라.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의 경우에도 적립식으로 한다면 5년 이내에 크게 뭐 터지더라도 5년 이내에 원금 회복이 되더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엔비디아가 천비디아가 되고 비트코인이 1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 생각에는 언제 터져도, 언제 폭탄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알 수 없지만 JP 모간에서는 반감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4월 중순 정도가 아닐까? 이런 예측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렇지만 크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큰 낙폭은 아닐 것이다. 뭐 어느 정도일지 물론 저도 알 수 없지만 과거와 같은 큰 낙폭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지금 시장 환경이 어떤 의미에서는 비트코인한테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뭐 ETF도 상장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타이밍을 너무 재지 마시고 꾸준한 투자가 중요하고, 탐욕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격에 대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자본주의 성장에 꾸준히 월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기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